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몰래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금 한 푼 안 쓰고 금고를 채울 수 있는 상당히 기가 막힌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한 국가의 정부 금고에 비트코인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지금 미국의 한 주정부에서 그 일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미국의 미주리주 이야기입니다. 이 미주리주 의회에서는요. 정부 전략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 금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소식,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먼 나라, 미국에선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이런 흐름들의 한 가지 장면일 수 있다는 거. 거시경제의 상당히 큰 물줄기, 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까지도 맞물려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계기로서 이 현상 뒤에 어떤 구조랑 의도가 숨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한 가지 사건에 압축해서 담겨져 있으니까요. 먼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미주리주가 비트코인을 금고에 넣겠다고 나섰을까요? 배경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었죠.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하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앞다퉈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됐습니다. 덕분에 물가는 잡혔지만 여기저기서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래요.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낸 빚 이자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이쯤 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법하겠죠.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그럼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전통적인 대안자산 금에 각 국가가 몰려들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2022년, 2023년에 금을 사들인 양이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도 평년의 몇 배에 달하는 금을 계속해서 사모았는데 금값도 크게 상승했죠. 안전자산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만큼 거셌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보관도 해야 되고 기동성이 떨어지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공공부문에서도 싹트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정학적인 변화까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 남의 일 취급하는 시각이 정말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국제 무드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로서 새로운 무역 결제까지도 시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이 비주류 자산을 기존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들 더 이상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생겼는데요. 이 미주리주가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밑바탕에서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주리주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자면은 이 법안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핵심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별도 기금으로 받아서 중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주 재무관 산하의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모아서 5년 이상 보관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세금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부 기관이나 주민들이 기부한 비트코인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최소 5년간은 팔지 못하게 묶어두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 쓰고 쌓아두는 돈으로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세금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세금으로 투기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기부금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잃어도 그만인 돈으로서 미래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장사입니다. 혹시나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은 이 기금을 나중에 활용해서 또 재정의 보탬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세금 손실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비난까지도 피할 수 있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주리주가 이 법안으로 노리는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제고랑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주는 친암호화폐 지역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기업 차원에서 암호화폐로 기부할 길도 열려있다 보니까 혹시나 암호화폐 부호들이나 관련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금고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미주리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장차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금융 다각화랑 더불어서 지역 홍보까지도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서 읽혀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미주리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작년 당시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청문회까지도 갔었지만 끝끝내 본회의 표결에 못 붙여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했던 터라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걸 봤을 때 그 사이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거나 이 추진 세력들이 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2024, 2025년 당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의 시각이 조금씩 바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작년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시장은 이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헤드라인만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산다니까 당장 호재 폭발일 것 같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은 크겠지만 당장 실질적인 매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인 거고, 이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고 설령 시행되더라도 미주리주가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기부받는 대로 쌓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리가 없는 거고, 결국에 뉴스는 빅뉴스인데 가격은 미동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장이 그만큼 냉정하고 성숙해졌다는 뜻인 거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부 어디서 비트코인 산다고 하면은 투기적인 자금 몰려들고 난리법석이었겠지만요. 이제 시장 투자자들도 겉과 속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부가 인정하는 분위기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올 건 아니니까 흥분하지 말자. 이런 태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6만 달러 후반대로서 이 뉴스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 찍고 조정받아가지고 지금은 절반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이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은 상태라서 여기서 뉴스 하나에 다시 급등할 만한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 내부 지표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안정적인데 투자자들의 포지셔닝도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선물 시장의 펀딩비를 보면 특별하게 롱이나 숏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규모도 뉴스 이후에 평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소식에 모두가 열광을 했다면은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이 확산했다거나 반대로 소문에 팔자라는 심리로서 숏 포지션이 늘든지 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까지도 일단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상징은 이해되지만 실제 돈은 신중하게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분함들이 오히려 건강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물줄기를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니까요.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미국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주리주가 실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본 다른 주들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텍사스나 와이오밍처럼 원래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들, 우리도 주 법령으로 암호화폐 한번 다뤄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지방정부 간의 벤치마킹이 일어난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미국 내부 여러 주가 저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시도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방정부랑 규제당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는 SEC의 소송이라 하거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냉대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정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연방도 무시만 하고 있기는 어려워집니다. 가령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도 비상자산으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일부 보유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규제 정립을 서두르는 압박들은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이 큰 틀이 결정되는 본격적인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민간 부문의 인식 변화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파급력은 이거라고 봐요. 정부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되어버린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색안경 끼고 보던 기업이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겠죠. 공공부문이 인증한 자산이라는 느낌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미주리주 비트코인 500개 보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다. 그럼 그게 가져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을 받을 거고,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공부문 참여에서 민간 참여 가속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들만 놓고 보면은 정부 기관마저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환경 변화, 시장 반응, 파급 효과까지도 봤을 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인 건데, 다만 이 의미를 얼마나 크게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께서 결국에 올 것이 온 것이다.
혁신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남기고 있고, 반대로 미주리주 하나 기금 만든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면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규모도 작고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었지만요, 이 공공부문이 암호화폐를 다룬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정부나 공공기관, 인터넷을 변방의 기술쯤으로 여겨지고 본격 도입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점차 인터넷이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부문이 그때서야 들이받았었고, 적극적으로 활용까지도 하면서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미주리주의 시도를 보면서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암호화폐가 어쩌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어쩌면 먼 훗날 역사책에 미주리주 비트코인 기금이 공공부문 암호화폐 재택의 신호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될지도 모르겠죠. 이 투자에서 현금 비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택지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 수익을 내는 사람들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급한 마음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에 현금은 거의 남지 않고 모든 자금이 시장 매수에 들어가 있는 이 보유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좋을수록 현금 비중을 준비해두는 이런 분들만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시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현금을 줄이고 또 하락장에서 뒤늦게 현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 자체가 어긋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이 뜨거울 때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면서 현금 모아두시면요, 분위기가 식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훨씬 더 여유있게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건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거. 누군가는 현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투자 시장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대응과 가장 공격적인 준비가 바로 현금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매수하고 싶어 했을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설일 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이 없는 대신 기회를 사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빛나는 카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언제나 기회라는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예측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